우리나라 복지 관련 재원 국민 부담률 이거 준비했어요. 아, 예,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네. 복잡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그죠. 네. 네, 너무 복잡하게 가면 네. 참 어렵더라고요, 서로. 네. 4대 보험 뭔지 아세요? 알죠, 4대 보험. 4대 보험 뭐죠? 뭐죠? 학교에 수업하는. 저는 4대 보험을 예.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 막 뜯어가고 뭐 이런 거 불만이잖아요. 회사가 절반 내주잖아. 개꿀인 줄 아세요. 회사가 절반 회사가 몇 프로 내죠? 반 절반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월급의 몇 %죠?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4.5%. 아 그래요? 네.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4.5에 4.5 9%. 9%. 네.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거 의료보험. 네. 의료보험 건강보험하고 뭐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게 4대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기서는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재원이 나오냐면 사람들의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 4.5%, 회사 4.5% 해서 9%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6.24%예요. 나 3.12%, 회사 3.12%.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0.65%니까 0.65%씩 1.3%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총 내 월급에서 가져가는 걸 다 합치고 보면 9 더하기 6 더하기 1 하면은 한 16, 17%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월급쟁이의 월급에서 17% 정도는 이런 4대 보험 관련 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6.24%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건강보험료만 15%예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뭐 일본 이런 데는 최소한 13%가 넘어요, 내 월급에. 근데 우리나라는 월급에 6.24%만 가져가면서도 이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 쪽의 재원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세계 최고죠. 거의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는 가성비는 세계 1위라고 봐요. 가성비는 세계 1위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속도가 빠르긴 빠른데 다른 유럽권 국가에 비해서는 늙어가는 속도가 늙어가는 시작이 늦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본격적으로 90년대에 넘어가서 시작이 됐고 유럽이랑 일본은 이미 60년대부터 사람들이 늙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30년의 경제 성장만큼을 다시 넣을 재원의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통 요즘 65세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얼마 정도 되냐면 85세쯤 돼요. 85세. 남자는 그거보다 조금 적고 여자는 그거보다 길어요. 한 85세쯤 되는데 우리가 국민건강이랑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기대 수명이 얼마였냐면 68에서 69세 정도였어요. 그럼 60세 은퇴하고 국가가 7, 8년 정도만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그게 우리가 커버해줘야 되는 그 기간이 거의 2배, 3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2배, 3배가 된 거임과 동시에 이제 그 월급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국이 예상이 돼 있어요. 2050년. 둠스데이가 정해져 있어요. 2050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기금이 다 고갈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결국은 부가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텍스 베이스로, 그러니까 세금 베이스로 해서 세금으로 징수해서 그걸 다시 메꿔 넣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세금으로 100% 메꿔 넣는 거랑 건강보험료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세금으로 100%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심하게 불리해요. 그렇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하고, 그나마 우리는 소득의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의 보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평균 이하인 사람들도 재정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세금 베이스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월급 소득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세를 안 내는 면세 구간이 한 50%쯤 돼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국가의 소득세를 거의 아예 내지 않는 거와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상에서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2050년이 됐을 때는 소득 수준 50% 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그 복지 관련 비용을 다 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되면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세 저항도 분명히 더 생길 거고. 지금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 구간이 월 300만 원. 네네. 건강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제일 많이 내는. 그러니까 이건희도 이렇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부자인데 월 300만 원 의료보험을 내는 거예요. 억울해. 이건희도 300만 원 내는데 나도 300만 원, 이건희를 더 받아야지. 이런 게 그렇죠. 아니 왜 똑같이 300만 원 내는 거야? 이게 월 건강보험으로 300만 원 내는 건 최고 구간이 월 300만 원씩 다 내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가 설계가 좀 잘못된 게 원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야 돼요. 네. 소득 재분배를 하려면 소득 재분배를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정률제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받는 거고 네. 맥시멈 리밋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여하게 하자. 네. 그리고 빨리 끌어들이자라는 거라서 낮고 적은 돈을 크게 걷어내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자영업자랑 월급쟁이의 문제이긴 한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자기 소득을 100% 완전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0몇 %가 복지 관련으로 날아가는데 네. 자영업자는 자기 소득에 뭐 크게 해봐야 한 10% 정도? 그 정도만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가 모든 정부에 있어서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 2000년대에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2006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완성된 시점부터는 모든 정부가 똑같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돈을 더 올려받아야 되고 내주는 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 가성비가 좋은 제도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는 건 조세 저항인데 근데 그 조세 저항을 정책하는 사람에서 미치고 팔짝 뛰죠.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랑 선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완전 다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심지어 보험료율은 너무 낮아.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의 그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2배 정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솔직히 되려면. 근데 2배 올리는 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쉽지 않죠. 네, 누가 아무도 납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천천히 올려요. 네. 1년에 0.2%, 1년에 0.2%. 그렇게씩 이제 10년 올리면 2%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천천히 올리는 게 현 정부까지의 기조였어요. 네. 근데 국민건강보험료는 의외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일단 국민연금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결국은 그 연금을 모아서 그 수익으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지금 국민연금 구조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들이 100만 원을 내면 200만 원 정도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영보험회사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품인 거죠. 존재할 수 없는 상품. 근데 100만 원 하고 200만 원을 주려면 연수익률이 최소한 그 이자 수익률의 2배 정도는 나와야 돼요. 2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원금을 까먹으면 안 돼.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이자보다 2배를 내야 되고 안정성을 갖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돼요? 요즘 세상에?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기금 고갈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지금 우리 애기들은 90살 살 거라고요. 그러면 65세부터 90세면 25년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25년을 똑같은 소득 대체율을 지금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심해서 결국은 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올린다고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 대다수는 거품물 필요가 없어요. 얼마 안 올라요. 네. 얼마 안 올라요. 얼마 안 정말 오릅니다. 조금 오르기 네, 때문에. 근데 뭐 이놈의 나라가 다 뜯어가네. 얼마 안 오르니까 거품 물지 말고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너무 사기 상품이라서 이게 연금은 유시민이 보건복지 장관일 때 더 내고 덜 받기로 한 번 한 게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 대신에 아마 더 내고 덜 받는 거를 누군가 총대를 메고 한 번은 작업을 할 텐데 그래도 이 국민연금이 좋은 건 물가 연동이라는 게 최고예요. 물가 연동.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없어요. 네, 어떤 사보험에도 물가 연동 연금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한 20년 30년 부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물가연동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연동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연금 상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더 내고 덜 받기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보험보다는 훨씬 좋은 상품이면은 틀림없을 없을 겁니다. 근데 틀림없죠. 이게 왜 특히나 지금 나이스 게임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염천교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빡치죠. 왜냐면 나이대가 어리거든요. 내가 나이대가- 받을 날이 안 네, 보이잖아. 안 보여. 그리고 근데 그때 되면 고갈된대. 네. 맨날 그쵸? 그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게 문제고 강남에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 더 부어요 지금. 그렇죠. 국민연금에 국민연금- 이거보다 좋은 상품이 존재-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갈하는데 어차피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급돼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게 고갈이란 말을 왜 쓰겠어요? 이거 언젠가 고갈된다. 왜 쓰냐면 올리기 더 위해서. 걷고 그렇죠. 덜 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거 상품이 너무 좋은 상품이라 까지는 상품이니까 겁줘야 되잖아요. 고갈됩니다. 이거 다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형, 맥락을 이해하고 계신 게 지금 정부에서 내는 수치들은 굉장히 엄살이 섞여 있어요. 네. 좀 엄살이 섞여 있고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제정이 올해부터는 이미 예전에 10년 전에 추계상에서는 5조 10조 적자가 나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 흑자 기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때 추계할 때는 엄살을 떨어서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 재정 여력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그 기재부 공무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기여예요. 그게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는 또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그때 욕을 먹고 조금 올려놓으면 내 10년 뒤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엄살 부리는 게 20, 30대는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빡치는 거죠. 아니 빡치는 거죠. 없어진다고? 내가 이렇게 내는 것도 억울한데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국가가 지급 보증을 안 해준다고? 야씨 가져가지 마! 이러는 상황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내 나름대로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내 월급에서는 예, 많이 예, 나가고 예, 예.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그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늙으면 은퇴하면 얼마 주는데 그거 주고 어떻게 살아?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내는데 그걸로 이만큼 생활하기로 바라는 것도 사실은 넓으시면 돼. 설명을 잘 안 해주고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까기가 바쁘니까 특히나 20, 30대들한테 국민연금은 매우 민감하거든요. 네.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고갈돼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 선택하게 해라. 나는 국민연금 안 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30대시면 고갈 시점에 연금 수령자신 거죠. 제가 지금 30 그렇죠. 35인데 이제 30년 후거든요. 네. 이제 근데 받을 보세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들 적자다 하는데 고갈돼도 다 받잖아요. 세금으로 받잖아요. 다 세금으로. 받아요. 국가가 망하기 전엔 국민연금은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로 받았던 분들이 가장 꿀이고요. 개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한 번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바꿔 써도 꿀이고 네. 이제 저는 더 바뀌어도 물가 연동이라는 연금 상품은 그래도 사보험보다는 무조건 더 좋은 상품이다. 물가 연동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 이게 그 스킬셋이 너무 좋은 롤챔프라서 아무리 너프를 먹어도 맞아요. 어느 정도의 아. 가치는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상품인 거예요. 거기다가 사보험은 내가 연금을 붓다가 회사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나와요. 네. 그렇죠. 국가가 망하면 내가 사보험을 붙든 뭘 붙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망하면 은행이 안 망하겠냐고, 네. 보험회사가 안 망하겠냐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는 너무 좋게,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로 다 네.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무 좋게 만들었었던 게 사실은 패착이었던 거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연금 상품이고 더 조금 안 좋게 바뀌어도 물가 연동이라는 걸 건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물가 연동이라는 건 물가 정말 연동 엄청난 건드리면 메리트예요. 건지는 그러면 순간 진짜 국민연금 누가 해? 안 해. 사보험 들지. 그러면 사보험이 물가 연동 안 한다고 우리가 경쟁력 국민연금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삼성 뭐 생명 이런 데서 우리가 국민연금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상품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상품 자체가. 국민연금 패시브가 NEBR인 거예요. 죽어도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복지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저성장이 이미 왔고 네. 대한민국도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을 한 상황이고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선진국들은 다 저성장 기조. 중국마저도 지금 성장률이 네.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약간 호재는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성장률을 뭔가, 먹어줄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잠재 성장률을 그때 먹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 방에 그냥 한 몇 년 동안 5% 성장 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네.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그 복지 관련 재원의 비율이 낮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가성비는 좋을지언정 실제 우리가 맞아요. 받는 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좋지 그렇게 않다는 거거든요. 만족스럽진 않죠.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 가보면 진짜 고려장이에요. 몇몇 군데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국가가 재원을 주지만 재원을 충분하게 못 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장기 요양보 요양원 갔는데 컴퓨터가 없어. 트위치가 안 돼. 트위치가 안 돼. 스팀도 안 돼. 아 짠나. 침대에 짜증난다. 누워만 이게 있어. 뭐야 감옥이야 이게 침대에 요양원이야. 요양원이 근데 나왔더니 그냥 공중파 방송만 돼. 그리고 엠넷도 안 나와. 돈에 막혀 있고 아, 채팅 안 되고. 유튜브도 못 보고. 그러면 진짜 그럼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그 복지 서비스가 딱 그 정도예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자고. TV 틀어주는 거, TV 틀어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구의 이제 북유럽 같은 복지가 네, 잘 된 네. 애들 그런 실험, 그러니까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월급에서 한 50% 이상을 그냥 세금으로 다 떼갔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아파도 늙어도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점점점 줄이고 선별적 복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꾸 뭐 나태해진다,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오는 역효과들이 지금 이제 북유럽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더 떼가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라. 세금을 오히려 더 떼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복지는 우덜식 유토피아랑 비슷해지는데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보기 네,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좋은 복지가 환승. 그죠. 환승이 환승만큼 좋은 복지. 환승 엄청난 복지. 건강보험하고 환승. 네. 건강보험은 나도 병원을 가서 몇천 원만 내면 내가 뭐 주사도 한 대 맞고 몸 아플 때 그냥 가서 진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환승 같은 경우도 그거 결국은 세금으로 우리가 막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타면 100원만 띡 찍히잖아요. 100원 내고 타는 게 아니라 남는 돈은 서울시나 이런 데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복지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막 1,000 얼마짜리를 100원만 내게 하면 나머지 그죠. 1,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버스에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지금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겪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겪고. 좋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 야, 이런 세금 이런 데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받아보지 못한 복지에 대한 거는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노인들은요. 우리나라 복지 되게 잘 돼 있다 그래. 지금의 노인들. 그렇죠. 맞죠. 잘 돼 있어요. 있어. 우리 부모님이 일단 지하철은 공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서 사시는 너무 지쳐가지고 네. 진천으로 내려가셨어요. 진천이 고향도 아닌데 네. 진천으로 내려가서 그런 데는 노인들이 많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그죠. 노인들에 대한 게 너무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또 행복 택시 뭐 이런 게 있어서 부르면 와요. 콜택시 와요. 1,000원만 내면 1,000원 받죠. 1,000원. 여기 어디든지 다 가요. 와. 그리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대요. 그거를 다 쓰면 1,000원에 못 가.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어르신들이 일하면은 그냥 어려운 거 아닌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일자리들 막 계속 군청 뭐 이런 데서 다 해주고 노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나오고 노인 뭐 연금 나오고 이런 거 해서 지금 노인들 살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에이. 이것저것. 근데 이제 뭐 서울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서울에서 살기 서울 예. 좀 그러면은 빡빡하죠. 이제 막 네. 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내 엉덩이 붙일 집만 있으면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은 나라야 지금.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런 복지라는 게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지금처럼 적게 받으면 이 국가가는 폰지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대한테 돌려막기 하는 거죠. 네.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우리 애기들 세대쯤 되면 그때는 정말 심하게 뻥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50년 뒤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 그렇죠. 관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되면 간병인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괜찮으세요? 그럼 옷 입혀주고 로봇이 와서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버추얼 러버 돌 같은 것들 같이 와주고. 근데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우리가 다 공무원 욕하잖아요. 네. 공무원들 뭐. 근데 이런 거 보면 엄살 부려가지고 어느 정도씩 안 터지게끔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공무원들 중에 특히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을 퀄리티예요. 이게 저랑 공부를 같이 했었던 애들 중에 지금 행시 붙어서 이제 기재부로 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네. 걔들 월급 받는 거 보면 걔들이 기재부를 포기하고 만약에 외국계 기업을 갔으면 훨씬 더 많이 그거의 나와요. 20배, 30배로 살 거예요. 근데 5급해서 지금 갔다고 해서 걔가 지금 국장이나 실장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근데 걔들은 왜 그렇게 밤새도록 일하냐면 그 중에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실질 느끼면 꽤 돼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제도 돌아가는 거 보면 다른 나라의 실상을 알아보면 우리나라 제도는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영국이 무상의료의 대표 주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한 5년 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수술 받는데 공짜예요. 1년 걸려요. 아, 네, 사람이 죽어. 네. 공짜야. 1년이 걸려.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이나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있는 것들은 정신 관련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어떤 식이냐면 낮에는 어린이집처럼 돌봐줘요,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밤에 집을 돌려보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보건에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제도들도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는 시간, 그때 생기는 그 문제들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제도가 100%는 아니지만 사실은 효율성에서 보면은 그렇게 절대 모자라는 제도는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네.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만 이게 완벽한 나라라는 건 아니라 다른 선진국이라는 데를 가봐도 우리나라보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고 우리가 특별히 좀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잘 돼 있는 나라를 보고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 나라를 가도 밤늦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런 나라를 가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치안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지표로만 보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복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알면 다 한마디 하죠. 저거 얼마 못 가겠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얼마 못 가는 걸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가처분 소득의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 애들은 우리보다 GDP가 거의 한 60% 70% 높지만 걔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떼가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내 손에 쥐는 소득 자체는 선진국들이랑 얼추 비슷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가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부동산 문제를 못 잡고 지금처럼 서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 장점은 아예 희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그 소득은 다 저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만 이제 좀 잡으면 조금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부동산도 이제 요즘은 많이 잡혀가는 분위기는 이제 형성은 됐는데 부동산은 이제 한 3년 4년 지나면 이제 일단 분위기는 1차적인 분위기는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부동산 분위기 떨어지네 완전히 떨어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폭락장이 한 번 옵니다. 3, 4년 뒤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데이터가 있는데 분위기는 형성돼서 그냥 일단은 좀 지켜 관망. 근데 그런 정책은 떨어져도요 비싸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몇몇 곳은 절대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핵심지는 안 떨어져요. 미국을 봐도 그러고 일본을 봐도 왜 핵심지는 안 떨어지는. 핵심지가 떨어집니다. 핵심지가 떨어졌었고 예전에 한 40%씩 떨어진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한 30-40%씩 떨어졌어요. 그렇죠. 디스카운트 한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올라간 거가 그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비싼 데로 따지면 한 20억짜리 아파트가
한 11억, 12억까지 떨어져요. 8월, 7, 8억이 사라져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아 그렇죠, 너무 비싸죠. 비싸죠. 그래도 거주비가 너무 비싼 그래도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비싸죠. 근데 네. 조만간에 한번 뭐 오는데 그 얘기는 부동산 얘기는 나중에 좀 나중에 하고 하시죠. 뭐. 예. 어쨌든 복지 이야기는 아마 지금이 엄청계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대가 많기 때문에 불만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내가 없는 혜택을 세대죠.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내 삶이 팍팍한데 자꾸 떼간다 맞아요. 더 떼간다 하니까 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강보험료 올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올라봐야 몇 천 원밖에 안 올라요. 맞아. 예. 올라가는 거 건강보험료가 정말 찔끔찔끔 올려서 그렇죠. 예. 네, 정말 찔끔찔끔 거기다가 올려서 밑에 그 네. 20, 30대들은 올라봐야 정말 얼마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발끈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되게 많은데 진짜 냉정하게 국민연금이 어떤 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월급쟁이고 국민연금을 네, 내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얼마의 이유를 주고 이런 건지 자기가 개인연금이나 보험이나 적금 상품을 일 때는 다 들여다보는데 국민연금은 그냥 알아서 뜯어가니까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면 아 이거는 너무 사기 상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제가 1년쯤 전에 그 복지부 연금과장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었는데 연금과장님이 맨날 그 연금 좀 이렇게 좋은 상품인 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야 이미 홍보 겁나게 나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볼 뿐이야. 그러니까 홈페이지, 배너, 이메일, 뭐 광고 겁나게 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본대요. 보고 싶은 그냥, 것만 보기 보고 때문에 싶은 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어떤 사기업에서도 낼 수 없는 상품이에요. 사기 상품인 거는 확실하다. 예. 내가 내고 근데 이제 이게 더 큰 것 같아.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는 거죠. 가져가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은 정말 마지막에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강제하는 거고 그리고 좋은 상품인 건 확실해요. 좋은 상품은 확실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거 좀 돈 더 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이 많은 부자들이 이거 좀 더 몰입하고 싶다. 이제 한 10년 안쪽으로 더 내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더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번 생각했던 게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트위치나 유튜브 스트리머들한테 한번 스폰 한번 쫙 해주고 그냥 한번 해주면 어떨까? 맞아요. 네, 그런 거가 차라리 날 수 그런 홍보가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노인 세대들은 국민연금이 꿀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좀 있으면 받을 수 그렇죠. 그러면 받으니까 관심 갖고 들여다보거든요. 오 이거 상품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네, 좀 네. 더 넣을 수 있나 알아봐.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20, 30대들은 받을 게 생활 해본 적이 너무 많으니까 없으니까. 들여다본 적이 없어. 그냥 강제로 뜯어가는 그리고 언젠간 고갈될 수 있는 못 받을지도 모르는 내가 강제로 뜯기는 돈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거.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제가 그때 거기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 애들이 축구 동영상 하이라이트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 앞에 인서트 광고로 넘기기가 안 되게 아. 15초짜리로 계속 막 뭐 연리 몇 퍼센트 물가 연동 보장 계속 찍는 거죠. 넘길 수가 없어. 광고 넘기기가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그거 괜찮을 것 같다는 네이버나 생각이 다음에서 들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몇몇 개는 예, 15초 절대 다 봐야 돼. 갑갑해 죽겠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가 이제 점점 복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미래를 다 맡기는 것도 지금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라는 게 네. 추세잖아요. 네, 예. 그 생각 되게 가혹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런 쪽에서 쿨한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싱가포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목표 자체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게 목표예요.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가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 싱가포르 애들은 국민의 개인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게 목표예요. 걔들은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월급 계좌에서 강제 저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저축 계좌는 의료비로만 지불이 돼요.
내 월급에서 아. 내 월급에서 매달 떼서 5만 원짜리 넣어서 적금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플 때만 쓸 수 네, 있는 돈을. 아플 때만 쓸 수 있는 국가가 그 의료비 강제 저축을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처럼 의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감기로는 절대 병원 안 가요. 내 돈 까먹는 거잖아요. 제 돈 까먹는 거라서 경증, 그 다음에 뭐 약간 스크래치 이런 건 절대 안 가요. 정말 중병에서만 가는 건데, 근데 싱가포르도 정말 중병이라서 돈이 진짜 많이 들면 국가에 조금 줘요. 그런 식의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예 완전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이게 선진국들도 이게 하도 중간에 뭔가 난리가 생기니까, 이게 뭐 미국도 다시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 트럼프 케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동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유럽권 복지랑 또 다른 나라 쪽 복지는 이제 다들 우덜식 복지를 하고 있어서 좀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근데 뭐 노인들이 껄핏하면 간다, 이게 정말 뭐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문제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르면 노인들이 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큰 병으로 안 번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 덜 먹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도 작은 그렇게 병을 생각해요. 키워서 노인들은 병을 그냥 앓다가 키워가지고 오히려 큰 돈 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잘 돼 있으니까 좀만 아프면 병원 가서, 동네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진단 받고 하는 게 싸게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건 그런 말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 할아버지들 보면 대부분은 정형외과 가서 그 추나요법 물리치료 마사지 같은 거. 받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마사지예요. 그냥 마사지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거의 1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거가 비보험인 것들이 많던데. 네, 비보험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부분들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의사들은 뭘 하냐면은 이제 그걸 진찰료를 받죠. 진찰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그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건 비급여로 청구를 해서 그건 민간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간 실손보험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그걸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인들은 계속 쓰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제 문재인 케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제가 여기 맘천교 잘리기 직전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전공이니까 그때 하는 거고, 근데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 민간 보험회사예요.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아이러니하네요. 되게. 가장 큰 지지 세력이에요. 근데 케어가 너무 많이 보장해줘서 나라 망한다 이게 아니네. 네. 민간 보험이 좋아하면은 구멍이 있다는 건데 자기네들이 먹을 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데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잘리기 직전, 네네네네. 제가 평판이 안 좋거나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또 색다른. 저도 뭐 결국 보장 좀 더 많이 걷어서 보장을 더 늘리고, 그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케어인데, 민간 보험회사가 좋아한다? 민간 보험회사 싫어해야 되는 게. 근데 민간 보험회사는 절대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아요. 그렇겠죠. 좋아하는 티를 내면 뭐가 있구나. 버그인가? 꿀 버그? 이런 게 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야기는 따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